자, 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 수요일이고요. 테슬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바닥이 잡힌 흐름이 나왔죠. 지금 이렇게 3연속, 여기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 3연속 음봉으로 빼다가 자,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건 일단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항상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거나 혹은 장대 양봉을 뽑을 때는 호재와 재료를 동반하게 마련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자율주행에 이어서 옵티머스 뉴스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로봇 섹터는 이제 출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테슬라에 남아있는 호재들은 어떤 게 있고 주가를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또 매물대가 많아서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테슬라 주가는 마치 법칙처럼 300불에 사서 350불에 팔고 이거를 반복을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인 건 맞아요. 지금 박스를 몇 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천장 한 번, 두 번, 그리고 점점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동안 박스 돌파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파 시도를 많이 했다라는 건 이제 조만간 이 박스를 뚫고 급등할 날도 머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 홀더분들은 오늘 이 영상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됐고요. 정말로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좀 헷갈리시거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좀 최근에 마스터 플랜 4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텐데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에서 마스터 플랜 파트 4에 대해서 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AI와 로봇에 대한 혁신을 강조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마스터 플랜 파트 4의 핵심은 이제 더 이상 자동차가 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자동차 사업 비중은 약 20% 정도로 조정을 하고요. 향후 이 테슬라의 사업 가치는 이 자동차 제조업이죠. 자동차 제조업을 뛰어넘는 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 특히 AI와 여기 나와 있듯이 로봇에서 이 수익성을 반영해 나가는 구간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테슬라의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의 그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와 로봇 쪽에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뽑아내면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인 테슬라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장주로서 이 테크 대장주 테슬라가 자, 이제 바닥은 다졌고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이제부터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고요. 이 마스터 플랜 4는요. 이제는 테슬라의 장기 계획은 자동차와 에너지를 넘어서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한 없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의 미션은 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면서도 AI와 로보틱스의 융합을 통해서 인류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혁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이거는 단순한 이 전략 문서가 아니라 AI와 로봇이 이끄는 완전 자율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전례 없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라는 회사의 발전 초점을 이제 전기차와 에너지에서 이걸 AI와 로봇 분야로
이동시키겠다는 파격적인 목표 설정이다라는 겁니다. 마스터 플랜 4잖아요. 마스터 플랜 1, 2, 3, 4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파트 1 같은 경우 2006년에 나온 거죠. 전기차 대중화의 시작을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계획은 아주 단순했어요. 처음에는 비싸고 멋진 전기 스포츠카를 만들고 그 돈으로 점점 더 저렴한 대중차를 내놓자. 그래서 이게 바로 로드스터 그리고 모델 S, 모델 3로 이어지는 전략이었죠. 즉 돈 있는 사람들이 먼저 사서 시장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 덕분에 점차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전기차를 내놓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전기차를 특별한 차에서 모두의 차로 확산시키는 토대를 마련을 한 거고요. 그럼 파트 2는 언제냐? 2016년도죠. 여기서 전기차와 그리고 에너지 플러스 자율주행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요. 차만 팔던 회사에서 에너지 회사로 확장하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 파워월이죠. 이거를 쓰고 그 전기로 테슬라 전기차를 충전하는 그림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 자율주행 FSD와 차량 공유 서비스, 로보택시 비전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차를 소유하는 개념에서 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돈을 벌어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한 거죠. 정리하면은 차와 에너지와 자율주행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선언, 이게 파트 2였고요. 자, 파트 3는 2023년도입니다. 지구 전체를 바꾸는 계획이에요. 세 번째 계획은 더 거대한 비전으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테슬라 고객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100%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로 바꾸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재생에너지 발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확대가 있고요. 그리고 전력망과 대규모 배터리 저장 장치 확산이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와 원자재 공급망 강화까지 있다라는 겁니다. 즉, 테슬라가 만드는 차와 배터리가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런 핵심 인프라라는 청사진을 내놓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종합기업, 에너지 전환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 4를 선언을 했는데, 이 파트 4는 AI와 로보틱스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AI의 행보와 이 로보틱스, 옵티머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자, 이게 일론 머스크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한 겁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마스터 플랜 파트 4를 달성하기 위한 다음 단계는 뭐냐? FSD,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내가 추측하기에는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좀 중요해질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자, 80% 테슬라의 가치를 차지하는 이 80%는 바로 옵티머스다라고 답변을 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I의 발전과 함께 로봇 분야도 기존 산업용 로봇에서 휴머노이드 이 부분으로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실제 비즈니스로 활발히 연결되는 분야는 현재 자율주행, 전기차, 그리고 드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 세 가지 로봇 분야이고요. 이들 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옵티머스. 작년에도 머스크는 이 옵티머스가 언젠가 테슬라를 25조 달러 가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 낙관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올해 2025년을 기점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를 했습니다. 어떤 변곡점이냐면 수십 년간 연구 개발을 주도했던 이 기본적인 기술 사양 충족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실제 적용 환경에서 특정 임무를 해결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상업적인 요구가
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적인 진화를 넘어서 성숙한 하드웨어, 그리고 강력한 AI 파운데이션 모델, 그리고 전략적 자본의 유입이 결합하여 촉발된 산업의 근본적인 재편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 휴머노이드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 휴머노이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로봇, 이 반도체 칩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반도체 칩이 어마무시하게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만큼 엄청난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이 솔직히 몇몇 없겠죠.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회사로는 TSMC가 있을 거고요. 뭐 인텔이 있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있겠죠. 실제로 테슬라의 행보는 놀랍습니다. 최근에 여기 이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삼성전자 23조 파운드리 계약, 이 고객사는 바로 테슬라였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 무려 23조짜리 계약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돈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손을 잡고 차세대 AI 칩, 이 AI6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칩은 테슬라가 앞으로 내놓을 자율주행 택시, 사이버캡이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이런 미래 핵심 제품에 들어갈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한국에서 초기 샘플을 만들고 올 하반기에 2025년 하반기에 시험을 거친 뒤 2026년 초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일론 머스크는 이 23조 계약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의 계약인데 앞으로 테슬라의 로봇과 AI 사업이 더 커지면은 이 23조가 아니라 23조 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23조 원이거든요. 이게 불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면서 이 계약 규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옵티머스,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우리 실생활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가 아닌가라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한 발 앞서서 삼성전자와 이 칩에 대한 계약까지, 장기 계약까지 맺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로봇 섹터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이 랠리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차트상으로도 이 황금색 선이 수급선입니다. 수급선이 지금 평균적으로 다 모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수급선 위에 주가가 존재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승 압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전부 다 좋아하는, 자, 이런 바닥, 삼중 바닥을 형성하고 저점을 높여가며 고점도 높여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승 추세를 지금 시작하는 그 초입 단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는요, 이런 뭐 자율주행 모멘텀, 솔직히 자율주행 모멘텀도 있습니다. 옵티머스 모멘텀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자율주행 모멘텀이라든지 옵티머스 모멘텀 뉴스 호재가 나와주면서 강력한 주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거래가 많이 줄어 있지만, 평균 거래량 이하로 지금 많이 줄어 있지만요, 이런 호재, 재료가 나와주면서 너도 나도 매수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주식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서학개미들이 다 팔고 테슬라를 팔고 다른 뭐 주식을 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테슬라 장기 홀더분들에게는 이런 기회, 이런 타이밍이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하방은 제한적이고 상방은 이렇게 열려있는
아주 크게 열려있는 테슬라에 당연히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차트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과매도 과매수를 알 수 있는 차트 설정을 제가 해놨는데요. 실제로 여기 이 구간에서 과매도는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과매도 이후에 주가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난다라는 표현이 맞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테슬라처럼 좋은 주식도 내가 타점이라든지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은 손실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제대로 아는 사람들만 또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뉴스 말씀드렸죠. 지금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를 팔고 어떤 다른 주식을 사고 있다. 불나방처럼 옮겨 다니는 매매를 하면은 내가 조금의 수익은 가져갈 수는 있지만요. 이걸로 인해서 계좌가 크게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좌가 크게 바뀌어지는 매매를 하려면요. 싼 가격에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을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각종 얘기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테슬라가 조정을 받으면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거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매매를 대응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익 가져가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만약에 조정 줄 때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테슬라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여타 질문사항들 있으면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최대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더 좋은 테슬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